어떤 마음가짐으로 신청을 했든 여러분들이 이 프로그램에 임할 때는 정말 열심히 하신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문가가 되는 과정 그리고 고객의 감동을 주는 이 과정이 여러분들이 쉽지 않은 과정일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 과정을 지나고 내가 전문가가 되면 내가 이 제품 하나로도 소비자에게 감동을 전하고 제품 하나로도 사업자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역량을 갖추실 거예요. 공부해야 되는 양이 많습니다. 오늘 듣는 모든 하나하나의 모든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다 암기하시고 숙지하셔야 됩니다. 쉽지 않으실 거예요. 보고 놀라실 수도 있어요. 이 정도까지를 해야 된다고? 근데 하고 나면 제가 정말 많은 성장을 이뤄낼 수 있도록 꽉꽉 눌러 담았으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저랑 같이 열심히 뛰실 각오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실 거죠? 네,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 바로 다음 강의죠. 두피와 모발의 기본 지식에 대한 강의를 해주실 우리 김경아 실장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해주세요. 다 들립니다.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 강의에 앞서서 간단하게 제 소개를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에타미 본사에서 화장품 제품 운영을 담당을 하고 있고 이번에 루트바이탈 개발을 하게 된 김경아입니다. 제가 본의 아니게 감기가 걸려서 목소리가 지금 조금 안 좋은데 먼저 양해를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오늘 강의는 회원님들께서 실제 사업 현장에서 소비자를 만났을 때 이제 나와 이제 애터미에 대한 신뢰도를 우선 높여야 되잖아요. 그래야 이제 구매까지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선 반드시 내가 먼저 이 제품의 완벽한 전문가가 되어야 된다. 빠꾸미가 되어야 상대방한테도 제품을 큐레이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1강에서는 필수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하는 두피의 특징과 두피 안티에이징의 중요성 그리고 손상모와 탈모 고민 방법 등 이제 큐레이팅의 필수적인 기본 지식에 대해서 강의를 할 예정이라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강의 자료와 스크립트는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제공이 되는데 강의 영상은 별도로 공유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강의 중에는 반드시 집중하셔서 꼭 내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가늘고 쉽게 빠지는 머리카락으로 고민 있는 분들이 주변에 상당히 많으실 거예요. 기본적으로 탈모 관련된 시장 상황이 어떤지는 내가 알고 있어야 소비자를 만났을 때 신뢰감도 형성을 하고 공감대도 형성을 하면서 제품 추천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탈모로 진단받은 인구가 한 25만 명이래요. 진단받은 인구만. 근데 여기서 눈여겨볼 점은 20대와 40대 비교적 젊은 나이에서도 탈모 진단 증가율이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탈모 진단은 아니지만 나는 미리 탈모를 예방을 해야겠다, 내 머리를 지켜야겠다 하는 사람들까지 포함하면 무려 1,000만 명 가까이가 된다고 합니다. 엄청 많은 숫자예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의 5명 중에 1명은 지금 탈모를 고민을 하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시대 자체가 이제 100세 시대예요. 근데 잘 생각해봐야 되는 게 모두가 다 100세를 살진 않아요. 그리고 모두가 다 같은 모습으로 100세를 살진 않습니다. 제가 감히 예상컨대 대부분 건강하게 이제 90세를 살기를 원하실 거예요. 아파서 거동도 못하고 막 침대에만 누워있는 100세보다는 건강한 90세가 훨씬 낫겠죠. 그러면 이제 생활 습관에 따라서 이게 결과가 천차만별이 될 거예요.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하는지 한번 봤을 때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를 하고 규칙적으로 운동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건강 보조식품을 섭취를 하면서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건강 관리들을 하고 있는 거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다들 잘 아시겠지만 우리 몸에 있는 피부는 유산소랑 근력 운동을 하면 처진 피부가 좀 탄력이 생기죠. 뭐 팔뚝이라든지 허벅지라든지 그렇게 탄력이 생기는데 그럼 여기서 제가 질문을 하나를 드려볼게요. 우리 얼굴이 근력 운동이 가능한 부위일까요? 가능하지 않아요. 가능하지 않고 근력 운동으로 젊게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위가 바로 얼굴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도대체 왜 피부 관리를 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것도 우리가 건강이랑은 연관이 있는 거예요. 실제 내 나이보다 아름답고 건강하게 나이 들기 위해서 우리는 대부분 피부 관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백만갑을 다니면서 두피 케어가 안티에이징의 핵심이다라고 굉장히 많이 강의를 했습니다. 왜냐면 우리 회원님들의 대부분이 이제 좀 많은 수가 여성분들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요즘 어떤 고민이 있으세요? 라고 물어봤을 때 저한테 저는 어디 뭐 간이 안 좋아요 이러신 분보다도 주름이 요즘 많이 생기는 것 같다. 얼굴이 좀 푸석해진다. 탄력이 없어진다. 이런 말씀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여성분들이다 보니 외모에 좀 관심이 많고 아직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복습 차원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안티에이징의 핵심은 두피 케어입니다. TV에 나오는 연예인들이 그러니까 나랑 나이가 똑같은데도 나보다 훨씬 예쁘고 젊어 보이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물론 얼굴 이목구비는 타고나긴 해야 돼요. 근데 타고난 것도 있지만 여자는 관리하는 만큼 예뻐지는 법칙이 있습니다. 잠깐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한 영상 하나 먼저 좀 보고 오겠습니다. 뽕이 때려지고 남자분이 때리는 용. 백해 열리게. 그러니까 이제 빗질이 가장 중요하니까 나는 빗을 아무 데서나 바로바로 집을 수 있는 곳에 항상 배치를 해놓거든. 그래서 많아진 거야. 예. 와 진짜 모발 관리. 제가 그 되게 유명한 손 기술이 아주 탁월한 기인이 있는 데 갔는데 이렇게. 얼굴을 받으러 갔는데 계속 머리만 만지시는 거예요. 이런 약간 소주잔 같은 애로 계속 머리를 그래, 발사. 그거를 엄청 고기, 많이 고기. 해서 왜 저한테 이러시냐 너무 고통스럽다 그랬더니 정한 씨 그거 알아요. 우리가 뱃속에 엄마 뱃속에 있을 때 태아로 만들어질 때 얼굴부터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머리부터 이렇게 만들어진대요. 오. 그래서 얼굴이 완성이 되고 이 모든 게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두피가 탄력 있고 건강해 얼굴도 연결이 돼 있대. 피부가 다 연결돼 있기 때문에 두피가 깨끗해야 되고 당연하지. 그걸 우리가 이렇게 바르는 스킨케어도 같이 해주면 좋다. 두피가 진짜 중요해. 그게 동안의 비결이구나. 네, 영상 잘 보셨나요? 오나라 씨 같은 경우는 올해가 49살이에요. 이제 내일이면 50입니다. 네, 최정환 씨도 40대 중후반이고 두 분 다 근데 30대 정도로밖에 안 보여요. 요즘에 연예인들 중에서도 이제 안티에이징 관리를 굉장히 열심히 하는 분들로 이제 유명한데 실제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이 두 분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젊어 보이고 싶으면 두피 관리가 선행돼야 된다 였습니다. 연예인들은 외모 관리가 곧 본인들의 소득과 이제 직결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작품이나 광고 촬영 뭐 이런 스케줄이 없을 때는 밥 먹고 하는 일이 관리밖에 없어요. 이렇게 자기 관리에 철저한 연예인들조차도 두피 관리에 집중을 하는데 우리가 두피 관리를 안 할 이유가 전혀 없겠죠. 우리도 같이 젊어지고 예뻐질 권리가 있습니다. 두피도 피부다라는 말을 최근 들어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럼 두피도 늙는다는 사실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여성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제가 비율로 하나 하자면 어렸을 때 엄마가 머리 묶어주면 저는 늘 그랬었어요. 엄마 눈 당겨, 얼굴 당겨. 얼굴까지 당겨지죠. 근데 이유는 두피에서 당겨주기 때문에 두피와 이어져 있는 얼굴까지 팽팽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예를 들어 보면 이제 50대, 60대가 넘어가면 얼굴이 전체적으로 이제 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중력에 의해서. 그러면 탄력을 위해서 물리적인 수술을 하게 됩니다. 악명 거상술. 얘를 어디를 절개를 하냐면 바로 헤어라인을 절개해서 얼굴 피부를 당겨줘요. 그만큼 두피 노화와 피부 노화가 너무나 밀접한 관계라는 근거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렇듯이 우리 두피 노화는 얼굴뿐만 아니라 탈모의 주요 원인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우리의 두피는 피부 노화 속도보다 무려 6배가 빠르다고 합니다. 이렇듯 두피는 우리 얼굴을 힘있게 잡아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아이인데 두피 탄력이 약해지면 얼굴도 함께 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릴 적에 안 보이던 모공들이 얼굴에서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모공은 원래부터 없었던 게 아니라 피부가 탄력을 잃어가면서 쫀쫀해서 눈에 안 보이던 모공이 세로 형태, 타원형으로 쭉 늘어나기 때문에 어느 순간 거울을 보면은 내 눈앞에 모공이 나타나 있죠.
두피는 자외선으로부터 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부위예요. 그리고 얼굴보다도 모공 크기가 더 커요. 그래서 노화 속도가 더 빠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믿잖아요, 그죠? 근데 육안으로 확인이 어려운 부위다 보니 씻어내는 것 말고는 특별한 관리가 없고 소홀할 수밖에 없는 부위가 바로 두피예요. 그러면 두피 타입별 특징을 좀 볼게요. 두피 관리를 무작정 하면 될까요? 사람마다 피부도 다 다르죠. 타입이 뭐 지성도 있고 건성도 있고 민감성도 있는데 두피도 그 타입에 맞게 케어를 해주셔야 보다 효과적이고 만족도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내 고객의 두피 타입을 먼저 분석을 하고 그에 맞는 두피 솔루션을 제공을 해주셔야 됩니다. 고객과의 만남은 단순히 제품 판매를 위함이 아니라 그 고객이 우리 애터미의 충성 고객이 될 수 있는 발판이 되고 더 나아가서 애터미의 비전을 보여줄 수 있는 아주 소중한 기회죠. 그럼 이제 각 두피 타입별 특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피 타입을 분석을 하기 전에 좀 이해하시기 쉽도록 피부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지성 피부이신 분들은 1차 클렌징 제품을 어떤 걸 써야 될까요? 클렌징 워터나 클렌징 밀크처럼 좀 유분기가 많지 않은 1차 클렌저 사용이 적합하다고 볼 수가 있죠. 반면에 악건 성인분들이 클렌징 워터를 쓰면 클렌징 할 때조차 너무 건조해져요. 그런 다음에 이제 2차 펌 클렌저를 하고 나면 얼굴 당김이 엄청 심해집니다. 이렇듯 두피도 피부처럼 두피 타입에 적합한 제품 사용과 관리법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두피는 크게 지성 두피, 건성 두피, 복합성 두피, 민감성 두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 얼굴이랑 똑같죠. 네. 지성 두피는 말 그대로 과도한 피지 분비로 인해서 두피와 모발이 기름지기 때문에 더욱 청결한 두피 관리가 필요한 두피 타입입니다. 만약에 이런 지성 두피가 노폐물 제거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각종 유분과 노폐물이 모공을 막게 되죠. 그러면 뾰루지나 트러블이 발생이 됩니다. 따라서 두피 노폐물과 유분을 강력하게 제거해주는 딥 클렌징을 주 1, 2회 정도 진행하시면 보다 청결한 두피 케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건성 두피는 피지 분비량이 아주 적어요. 그래서 건조함을 많이 느끼죠. 그러면 각질과 비듬 유발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그 건조함으로 인해서 가려움이 동반되기 쉬워요. 그래서 이런 건성 두피는 보습력을 높여주면서도 두피의 유수분 밸런스를 맞춰주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민감성 두피는 약한 자극에도 두피가 쉽게 붉어지고 트러블이 발생을 해요. 그리고 심지어 통증까지 느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육안으로 보기에도 가르마 부분이 붉고 만져보면 좀 뜨거워요. 열이 많고 이런 분들은 민감성 두피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경우에는 자극을 좀 최소화를 하면서 청결하게 관리하는 게 포인트인데 세정력이 워낙에 특히 민감성 두피는 씻어내는 세정 성분을 좀 주의를 하셔야 돼요. 그게 바로 설페이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화학률의 계면활성제 설페이트입니다. 설페이트라고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세정력이 되게 우수한 제품이다 보니까 나쁜 건 아니지만 민감성 두피를 가지신 분들은 자극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어떤 계면활성제가 들어가 있는지를 잘 보고 추천을 해주셔야 됩니다. 진정이랑 쿨링이 있는 제품을 사용해서 좀 민감해진 두피를 진정시켜주는 게 중요한데 우리 애터미 제품 중에서 두피 진정에 탁월한 제품이 이번에 나왔죠. 루트바이탈 앰플 추천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복합성 두피는 보편적으로 머리의 앞쪽과 정수리 부분은 지성, 그리고 옆과 뒷부분은 그리고 모발은 건성인 경우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 경우에는 지성 두피에 맞는 제품을 먼저 사용하시고 두피에는 두피 앰플로 수분이랑 영양 주고 트리트먼트로 모발에 영양을 공급을 해주셔야 됩니다. 내 두피에 맞는 제품을 사용하는 게 매우 중요한데 제품 사용보다 더 중요한 건 올바른 사용 습관을 가지고 있는지가 확인해보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의사들이 약을 처방할 때 하루에 몇 번 먹고 몇 개 먹고 식후 몇 분 있다가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거는 신체 기관에 무리가 생기면서 극대화해서 빠르게 병을 치료하는 목적이에요. 그래서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의사 처방은 나에게 맞는 제품을 쓰는 거고 복용 방법은 관리 방법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올바른 두피 케어는 건강한 두피 관리는 물론이고 탈모 예방에도 아주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두피 케어만 하면 끝이 아니라 우리는 모발도 건강하게 관리를 해야 돼요. 건강하고 윤기 나는 머릿결은 사람의 이미지를 한층 더 고급스럽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잦은 염색이랑 헤어스타일링을 하는 연예인들은 특히나 모발 손상이 엄청나게 심하죠. 제가 이미지를 좀 붙여놨는데 걸그룹 레드벨벳이라는 그룹의 아이린 씨예요. 왼쪽 사진은 보면 머리가 부시시한데 오른쪽에 스타일링 세팅기 말았잖아요. 엄청 예쁘죠. 일반적으로 긴 머리 여성분들이나 아니면은 펌이나 염색 자주 하시게 되면 우측처럼 부시시하고 다 끊어지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때요? 좀 컬러가 좀 예쁘다고 모발 전체가 예뻐 보이나요? 아닐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머릿결의 차이는 내 이미지의 차이로도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머릿결의 대명사 하면 요즘 뭐 고현정 씨도 있고 전주현 씨 있잖아요. 그런 분들처럼 좀 풍성하고 윤기 나는 머릿결로 가꿀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 모발은 도대체 왜 손상이 되냐? 어떤 분은 그럴 거예요. 저는 펌이나 염색도 잘 안 하는데요. 하는 분들도 있는데 보면 다 머릿결이 비단결은 아니에요. 푸석한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매일 머리를 감고 헤어드라이기로 머리를 말려요. 근데 이때 빨리 말리려고 엄청난 뜨거운 바람으로 가까이서 말리게 되면 우리 모발과 두피는 엄청난 데미지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드라이기를 꼭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게 습한 부분은 세균이 번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모발이 엄청 촘촘하게 나 있죠. 그래서 두피를 깨끗하게 말려야 되기 때문에 드라이기를 30cm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미지근한 바람으로 두피 먼저 빠르게 말려주세요. 청결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모발을 말리시는 게 좋습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손상된 모발은 물을 좀 묻혀보면 고무줄처럼 쭉 늘어나고 심하면 끊어져요. 이거는 자가치유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전문가들도 모발이 일회용이다. 그래서 반드시 데일리 모발 케어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염색이나 펌을 하시는 분들은 그 손상도가 훨씬 심하겠죠. 그리고 우리 모발 보면 모발 가장 겉에 부분 모발이 가장 많이 상해 있어요. 왜? 자외선을 받기 때문에. 근데 속머리 들춰보면 어때요? 손상도가 덜해요. 그만큼 항상 외부 환경에 영향을 받는 게 모발이다. 근데 무심결에 하는 또 우리의 사소한 생활 습관이 모발의 손상에는 또 치명적일 수가 있어요. 제가 좀 적어놓긴 했는데 나는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데 하시는 분들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발이 젖은 상태에서 빗질을 하거나 타월 드라이를 할 때 모발을 막 비비면서 타월로 문지르거나 아니면 젖은 머리를 헤어 드라이기로 안 말린다 또는 뜨거운 바람으로 머리를 말린다거나 아니면 촘촘한 꼬리빗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로 머리를 빗는다거나 뜨거운 물로 머리 감고 그리고 머리를 너무 바짝 당겨 묶는다. 그리고 귀찮아서 트리트먼트나 컨디셔너 사용을 안 한다. 이런 것도 생활 습관에서 조금 고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매일매일 이제 조금씩 데미지를 입는 우리 모발의 손상을 좀 더디게 해줄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손상모 홈케어의 중요성을 좀 부각을 시키고 손상모 고객을 만나면 이 부분을 좀 설명을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모발은 열로 손상된다고 했는데 왜 손상될까요? 우리 모발의 80%는 단백질입니다. 그게 무슨 상관이냐 하시겠지만 쉽게 설명드리면 우리 계란 후라이 할 때 후라이팬 엄청 강불로 안 하죠. 다 눌어붙잖아요. 그죠? 중약불로 팬을 달구고 하는데 계란을 후라이팬에 탁 깨트리면 어떻게 돼요? 미열에도 하얗게 변하고 그리고 불을 심지어 꺼도 다시 투명하게 안 돌아와요. 이게 바로 단백질 때문이에요. 단백질은 열을 가하면 변성이 됩니다. 모발도 80%가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열을 가할 때마다 단백질이 파괴가 되면서 손상이 되는 거예요. 단백질 변성이 일어나면 모발의 단면이 우측의 사진 보이시죠? 사골처럼 구멍이 뽕뽕뽕 뚫려서 단백질과 수분이 다 빠져나갑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제품도 좋은 거 쓰고 생활 습관도 바꾸면서 모발을 엄청 잘 케어하면 모발은 평생 건강할까요? 그러면 좋겠지만 그러기는 좀 힘들어요. 인간은 태어난 순간부터 성장과 노화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노화를 피해갈 수는 없어요. 모발도 당연히 노화가 일어나는데 나이가 들면서 원래는 안 그랬는데 모발이 점점 푸석해지는 거 있잖아요. 노화로 인해서 단백질이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공성 모발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모발도 안치기 에이징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귀찮으시더라도 단백질을 부여하는
헤어 트리트먼트를 꼭 써주시는 거를 좀 권장을 드려요. 그리고 머리를 말리고 나서도 스타일링을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좀 차분하게 코팅해주는 헤어 에센스를 꼭 써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모두 피할 수가 없는 게 바로 탈모 고민이에요. 탈모 고민은 나는 해당이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요즘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는 게 탈모인데, 탈모의 종류는 크게 호르몬으로 인한 안드로겐성 탈모, 휴지기 탈모, 그리고 원형 탈모, 유전성 탈모로 구분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안드로겐성 탈모는 호르몬으로 인한 탈모인데, 남성의 경우에는 테스토스테론이 M자 탈모와 정수리 탈모를 일으키는 가장 대표적인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여성은 에스트로겐이 안드로겐을 억제를 시킬 수도 있지만 급격하게 나빠진 체력이나 스트레스로 인한 이제 체내 호르몬 불균형 또는 이제 중년기 이후에 여성들이 에스트로겐이 많이 감소를 하잖아요. 그럴 때 이제 그 영향으로 정수리나 가르마 부분이 가늘어지고 모발이 빠지는 현상이 많은 걸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내가 모발이 가늘어지는 게 탈모랑 도대체 무슨 관계냐 인지를 못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탈모 증상 맞아요. 뿐만 아니라 두피가 가렵거나 평소보다 떡이 진다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아니면 두피를 눌렀을 때 평소에 못 느끼던 통증을 느껴요. 그럼 이것도 탈모 초기 증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한민국만 1,000만 명이 탈모로 고민하는데 우리가 탈모 증상이라는 종류를 제대로 알고 계셔야 고객과 상담할 때 보다 전문적이고 명확하게 상담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우리 애터미 제품을 잘 연결을 해야 되는데 우리 제품들 중에 대표적인 탈모 케어 제품이 어떤 게 있는지 다들 아시죠? 루트바이탈 헤어케어예요. 루트바이탈의 탈모 증상 완화 주성분이 카페인입니다. 카페인은 아까 잠깐 언급이 됐는데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으로 변환되는 과정 자체를 차단을 해줍니다. 그리고 모낭세포를 활성화를 시켜주고 혈액순환 개선에 아주 효과적인 성분입니다. 첫 번째 이미지 보시면 남성형 M자 탈모와 정수리가 휑해지는 여성분들 그리고 탈모 현상, 호르몬 탈모인 안드로겐성 탈모에 속하기 때문에 이 카페인 성분이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이 내용은 다음 강의인 제품별 교육에서 한 번 더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휴지기 탈모는 모유드 세포의 활동이 멈추면서 휴지기 모낭이 많아지는 이제 그 시기를 휴지기 탈모라고 해요. 이렇게 모유드 세포가 활동을 멈춘 모낭이 전체 모발에서 14% 정도까지 되면 정상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 14%를 넘어서 20%, 30%가 되면 휴지기 탈모예요. 휴지기 탈모는 뭐냐? 우리 옷이나 베개에 자연스럽게 빠져있는 그런 머리들 있잖아요. 물리적인 힘을 가하지 않았는데도 그냥 빠져있는 것들. 이런 애들이 휴지기 모발인데 이 개수가 늘어나면 탈모라는 거죠. 그래서 헤어사이클에서 모유드 세포의 활동을 촉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요즘에 사회에서는 원형 탈모이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면역계가 자기 모발의 일부를 이물질로 인식을 합니다. 면역 반응을 일으켜서 빠지는 현상이고 유전적인 요소가 아니라 스트레스 그리고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이 원형 탈모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대표적으로 좀 귀티나는 여자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저랑 조금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저는 삼성의 이부진 사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럴까요? 재벌이라고 다 부티가 나는 건 아니더라고요. 뭐 이부진보다 돈이 많은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다 부티가 나는 건 아니고 당연히 뭐 삼성가의 뭐 후손이다 뭐 후광 이런 것도 있고 명품 스타일링도 있겠지만 풍성하고 건강해 보이는 머리가 이부진의 귀티나는 이미지에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일반인들 중에서도 우리가 지나가다 봤을 때 저 여자 되게 고급지다 이런 사람들 보면 하나같이 머리가 다 풍성해요. 모발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이 모유드 세포를 생성할 수 있는 모발의 수는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있을 때 소중하게 지키고 관리를 해야 됩니다. 탈모 케어에서 가장 핵심은 바로 모유드 세포예요. 왜 모유드 세포에 집중을 하셔야 되냐? 바로 루트바이탈 헤어케어에 루트바이탈 코드가 모유드 세포로 전달하는 기술이 적용됐기 때문입니다. 모유드 세포는 모세혈관이랑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세포예요. 그래서 우리 두피에
영양분을 직접적으로 공급을 해주고 모발의 성장을 담당하는 세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세포는 모발의 개수와 굵기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세포예요. 사람의 헤어사이클 주기는 성장기, 퇴행기, 휴지기, 발생기 이렇게 4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여기서 성장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요 잠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사람이랑 동물은 헤어사이클이 달라요. 우리 앞머리나 이렇게 잘라보면 일자로 쭉 잘랐는데 길어 나오는 길이는 다 다르죠. 이게 사이클이 다 달라서 그래요. 근데 동물들은 어때요? 동물병원 가서 미용을 싹 빡빡이로 밀었어요. 그러면은 자라나는 그 길이가 다를까요? 얘네는 다 똑같아요. 그게 사람이랑 이제 동물의 차이고, 이 성장기 때는 모발의 이제 약 85%를 차지하는 시기입니다. 이때 우리가 제대로 영양분을 공급을 못 해주면 전체 헤어사이클에 아주 큰 영향을 끼치게 돼요. 그래서 이 성장기 때는 좋은 제품을 사용을 하면서 건강기능식품도 함께 섭취를 해주면 그 효과가 배가 될 겁니다. 조금 이따 뒷부분에서 자세히 설명을 또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제가 탈모의 종류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상인은 휴지기 모발의 비중이 약 11에서 14%예요. 근데 휴지기 모발 탈모인들은 이 퍼센테이지가 30%까지 올라갑니다. 머리가 되게 많이 빠지고 휑해지는 건 외에도 탈모 의심 증상은 생각보다 많은데 머리가 빠지는 기준을 좀 알려드릴게요. 이게 사람마다 좀 편차가 있어서 하루에 80개에서 100개가 빠지는 건 정상이래요. 근데 100개 이상이 빠진다라고 하면 탈모를 의심을 해야 됩니다. 아니면 자주 가렵거나 통증이 있거나 피지량이 증가한 것 같다, 이런 것들, 우리가 무심코 지나쳤던 것들이 탈모의 초기 신호일 수 있다는 거 명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좋은 제품을 사용하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필요한 영양소를 채워주는 것이 시너지 효과를 더 기대할 수가 있겠죠. 우리 뭐 예를 들어서 먹는 방법 이런 거 있잖아요. 토마토는 뭐 한번 데쳐서 먹으면 영양분이 몇 배가 된다. 근데 이거를 뭐 튀겨 먹으면, 볶아 먹으면 몇 배가 된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똑같아요. 탈모 고민이나 예방하고 싶은 분들은 지금 말씀드리는 건강기능식품도 꼭 챙겨 드시면 좋습니다. 비오틴이랑 콜라겐인데요. 비오틴은 비타민 B군의 일종이에요. 모발의 성장과 건강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영양소입니다. 카페인이 탈모에 좋다보다 비오틴이 탈모에 좋다고 다들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죠? 근데 대한민국의 성인 남녀의 90% 가까이가 이 비오틴 섭취가 부족하대요. 이 비오틴 섭취가 부족하면 어떻게 되냐? 모발이 가늘어지고 쉽게 빠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애터미에는 어떤 게 있죠? 내일 더 가득한 비오틴이 있어요. 제품명에 이미 뜻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모발이 가득가득 채워진다는 의미로 제품명을 만들었고 내용물도 보면 컬러가 가운데 검정띠가 있죠. 얘는 모발을 표현한 거예요. 우리 회원님들이 얘는 뭐지? 이렇게 하시겠지만 저희가 제품 만드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컬러부터 제품의 모양 뭐 이런 것까지 엄청나게 고민한다는 거 한번 어필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비오틴은 1일 영양성분 기준치를 충족시키는 고함량 제품이에요. 우리 건. 그리고 체내 분해 과정 없이 소장에 바로바로 흡수되는 유리형 비오틴입니다. 그리고 이 비오틴은 케라틴의 합성을 촉진시키고 모발 구조를 강화시켜서 건강한 모발 성장을 도와주는 아주 좋은 제품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추천드릴 영양소는 콜라겐입니다. 인체를 구성하고 있는 단백질의 30%가 콜라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콜라겐이 없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피부뿐만 아니라 모발이나 뭐 손톱, 관절, 근육 어느 곳에나 다 콜라겐이 필요합니다. 이 콜라겐은 우리 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피부의 수분과 탄력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죠. 우리 애터미 이너 콜라겐은 저분자용으로 흡수에 굉장히 유리하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저분자냐? 현미경으로 겨우 보이는 머리카락의 12만 분의 1 정도의 크기입니다. 얘를 섭취를 하면 모발의 보습과 자외선으로부터 인한 손상으로 이제 모발을 보호해주게 됩니다. 루트바이탈을 같이 사용을 하시면서 우리 애터미 내일 더 가득한 비오틴이랑 이너콜라겐을 함께 섭취하시면 훨씬 더 건강한 두피와 모발 케어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아무리 우수한 종자도 토양의 질에 따라서 결과물은 아주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아마 많은 전문가들이 피부를 토양과 비교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과연 올바른 두피 케어 습관을 가지고 있는지 함께 보면서 체크를 해볼게요. 이 부분은 꼭 숙지를 하고 계셔야 나중에 소비자 상담할 때도 자연스럽게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물의 온도는 꼭 미온수로 감아주세요. 미온수의 기준이 뭐냐? 사람마다 다 다르더라고요. 정의를 해드릴게요. 34도입니다. 이게 그 34도가 미온수의 온도인데 두피에 닿았을 때 겨울엔 약간 차가움과 이런 느낌이 드는 온도가 34도예요. 우리 얼굴 엄청 뜨거운 물로 안 세안하지 않잖아요. 왜? 피부가 상하니까. 두피도 동일하게 케어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녁에 되도록이면 머리를 감아주세요. 저녁에 머리를 안 감으면 화장을 안 지우고 자는 거랑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루 종일 외부의 노폐물이란 피지로 이게 뒤덮여 있겠죠, 피부가. 그럼 그 두피를 그대로 방치하고 잔다. 탈모가 안 올래 안 올 수가 없어요. 근데 나는 아침에 머리가 너무 지저분해지고 무조건 나는 꼭 무슨 일이 있어도 아침에 머리를 감아야 되겠다. 이런 분들은 2번 샴푸하지 마시고 저녁에 샴푸로 깨끗하게 하신 다음에 아침에 미온수로 충분히 헹궈주셔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트리트먼트를 두피에 바르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혹시나 만에 하나 있다거나 고객분들이 트리트먼트를 두피에 사용한다고 하면 말려주세요. 사용의 부위와 목적에 따라서 성분을 좀 구별하는 게 참 중요한데 제품 만드는 이제 사람들은 좀 알겠지만 일반 회원분들이나 소비자분들은 모를 수가 있어요. 트리트먼트는 모발을 엉킴없이 부드럽게 유지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제품일 거예요. 그쵸? 모발을 부드럽게 해주는 성분 중에는 실리콘이 있습니다. 이 실리콘은 밀착력이 좋아서 두피의 모공을 막아요. 왜냐하면 모발을 코팅해줘서 부드럽게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두피에 사용하면 모공을 막습니다. 그럼 탈모를 유발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트리트먼트는 모발에만 사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식약처 관리 기준 이하치를 관리를 하고 있어서 모발에는 안심하셔도 됩니다. 사용을 해도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샴푸 전이랑 자기 전에 브러쉬질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미지에 제가 첨부하긴 했는데 고개를 숙여서 거꾸로 빗질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고개를 숙인 상태에서 목에서 이마 방향으로, 귀에서 정수리 방향으로 1, 2분간 꼼꼼하게 빗질을 해주시면 좋아요. 왜 좋냐? 이걸 함으로써 두피에 쌓여있는 노폐물과 먼지를 털어주고 혈액순환 개선에도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탈모 예방에 효과적이고 숙면에도 도움을 줘요. 실제 저희 어머니한테도 이렇게 해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머리 빠지는 그 수가 현저히 줄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제가 이제 강의를 했는데도 어떤 분들은 안 계시겠지만 혹시나 두피 케어가 꼭 필요한가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진 않을 겁니다. 혹시 계시면 안 돼요.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매일 하는 스킨케어 루틴을 제가 좌측에 붙여왔어요. 아침에 별도 클렌징은 안 하겠지만 스킨 로션 다 바르고 크림 바르면 6단계, 그죠? 거기에 밤에 우리가 클렌징도 하고 팩까지 하면 10단계 가까이 됩니다. 근데 두피는 어때요? 보통 샴푸하고 나서 모발에만 트리트먼트를 사용하는 게 전부일 거예요. 특히 두피는 얼굴처럼 선크림도 못 바르고 모발이 이제 나 있어서 관리하기가 어려운 부위가 바로 두피거든요. 근데 우리 그냥 쉽게 생각해보면 깨끗하게 세수하고 얼굴을 아무것도 안 바르는 분 계세요? 없을 겁니다. 남자분들도 스킨은 발라요. 왜? 땡기니까. 두피도 얼굴 피부와 마찬가지로 안티에이징 관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완벽한 두피 관리를 할 수 있는 우리 무슨 라인? 루테바이탈 라인으로 나도 관리하고 내 가족도 관리하고 고객에게도 꼭 추천해 주시면 좋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두피와 헤어에 대해서 기본적인 지식을 알려드렸는데 최대한 쉽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어려운 단어들은 좀 많이 배제를 했어요. 내용을 이해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오늘 강의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 애터미 헤어케어 제품들과 연결을 하시면 사업 현장에서 큐레이팅 하시는데 아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제 누가 두피나 탈모 이야기만 해도 아니면 자다가 툭 쳐도 그냥 술술 얘기가 나올 정도가 돼야 실제 고객과 상담할 때도 고객한테 신뢰를 줄 수 있어요. 네이버 카페에 이제 올라온 강의 자료와 스크립트를 여러 번 복습하셔서 꼭 숙지하시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저희 강의해주신 김경아 실장님 다시 한번 박수. 네, 다 화면 보고 있습니다. 박수 치셔야 돼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거 다 외우시면 됩니다.
전문가 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요거 내용 하시는 거 그대로 내가 소비자 앞에서도 할 수 있다. 그러면 전문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조금 이제 시간이 좀 필요하겠죠. 우리가 한 번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2회차, 3회차 걸쳐서 상담하는 방법, 이런 이제 멘트를 좀 더 잘 치는 방법까지 해서 저희가 이제 넣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되시고, 저희가 11월 20일까지 약 한 달 반 정도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짧지 않죠. 긴 시간 동안 내가 이 시간 안에만큼은 두피 케어 4가지 이 제품들, 그리고 기본 지식들은 좀 무조건 알아가겠다. 요거 이때 한번 쭉 공부해 가시면 여러분들이 2년 3년 애터미 사업 하실 때 계속 도움이 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때 좀 빡 집중해서 해보겠다, 이렇게 좀 마음 먹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바로 또 이제 온라인 교육이기 때문에 원래 조금 오프라인은 길게 한다면 좀 쉬는데 온라인은 좀 짧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18분인데 25분까지 휴식 시간 갖고 저희 25분에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25분까지 좀 기지개